자, 우리기술 투자가 2021년에 6,194억 원 벌었어요. 2020년에 286억 원 벌었는데 거의 뭐 25배 정도 번 거죠. 근데도 주가가 막 이렇게 뛰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미 이건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두나무의 지분을 우리기술 투자가 꽤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거는 이미 업계 내에서 다 알고 있고요. 시장에도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미 선반영을 했고요. 타법인 출자 현황을 봐도 사실 뭐 다른 거 투자 막 여러 개 해놓긴 했는데 이게 원툴입니다. 그냥 두나무 하나 투자한 거 6, 7년 전에 한번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처리를 해가지고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7,683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업계 내에서 두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가진 이 지분 가치가 산정된 게 1조 500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주주들이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두나무 임직원들은 대박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무 직원들이 있고 여기에 투자한 우기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기투에 투자한 일반 주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두나무는 지금 번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임원들과 임직원들한테 삼성전자 그 임원들보다 연봉이 3배나 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 기술 투자 여기한테 빨리 지분 매각해라 라고 압박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 간에는 엄연히 벽이 있어가지고 주주들이 두나무가 돈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너네 돈 줘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투자 성과에 대한 어떤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나무가 만약에 IPO를 추진을 해가지고 코스닥이든 코스피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5년 아니면 10년에 한 번 올 수 있을 초대형 완전 메가톤급 IPO가 될 거예요. 코스닥 상장하자마자 시총 1위는 바로 먹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나무가 굳이 상장할 필요 없죠. 상장 안 해도 본인들 돈 복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망하기 쉽지 않은 게 코인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래량만 어느 정도 받침이 된다면 두나무는 돈 법니다. 그리고 지금 7.59% 이게 현재 두나무 기업 가치 13조에서 20조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될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바이낸스 같은 기업들이 받는 그런 프리미엄을 보면 13, 20조가 아니라 25에서 30조까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정했을 때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 가치는 1조 500억 원에서 5천억 정도 된다. 이게 지금 업비트가 국내에 뭐 빗썸도 있고 다른 짜잘한 거래소가 있긴 한데 업비트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도 80%고요. 이게 큰 뭐 해킹이 일어나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비트가 그냥 계속 중앙 거래소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두나무 작년 2조. 와,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어제 동반 상승이 왔다. 7,926억 원. 영업이익이 7,926억 원 늘었고 시총보다 높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우리 기술 투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얘네가 만들어낸 성과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매년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 7,926억 원을 매년 번 게 아니라 2015년에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략 거의 7년, 6, 7년 정도를 존버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젠 질문이 이겁니다. 이만큼 벌었으면 앞으로도 못해도 5에서 7 정도, 7천억 정도는 벌어야지 이게 막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또 시장에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6, 7년 버텨가지고 이렇게 번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매각을 한다면 남은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얘네가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현재 두나무 말고 취득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투자조합 13호, 14호 이렇게 써 있는데
얘네가 지금은 비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였다. 얘는 뭐 하는 회사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부터는 두나무 관련주로 코인 관련주로 얘를 보는 거는 앞으로는 어렵다. 이거에 대한 성과가 이미 시장에 공개가 되었고 얼마를 벌었는지도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걸 캐시카우 삼아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분 가치 플러스를 통해서 아래 막 쫙 뿌려주는 게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를 코인 관련주로 사신다면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한다면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걸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 그리고 두나무 그 지분 가치에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나머지 성과에 좀 집중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 안에 폴란드 무슨 증권거래소도 투자를 했고 온갖 거 다 투자했더라고요. 서서히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대박을 한번 터뜨렸으니까 이 이후로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적으로 설명을 할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얘가 지금 위치한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2020년 초 이때 나왔고 얘는 지금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저항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12,000원과 1,800원 정도의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9,550원입니다. 근데 타점으로 보면 저는 이런 데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8,000원 내지 7,000원 후반대. 여기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잡고 여기서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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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12,000원을 뚫는다면 비트도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얘가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비트 따라갈 건데 앞으로 이 비트를 따라가는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게 저는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비트코인 올라간다 했을 때 올라가고 떨어진다 해서 떨어지는 거는 이 회사 자체의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봐요. 이 두나무 투자한 거 말고 다른 투자 성과들이 나올 거고 그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인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다면 우리 기술 투자도 좋긴 한데 비덴트란 종목도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지고요. 저항은 1,700원 정도 있습니다. 1,700원, 1,200원. 여기 뚫을 때부터는 그냥 홀딩을 하는 걸로. 여튼 지금 만약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1%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면 사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타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살려면 이렇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 뚫었을 때 다시 그냥 롱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1%면 사실 이제 좀 팔까 저항 뚫을까 말까 고민하는 곳에서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 왔을 때 사는 게 맞고요. 공격적으로 간다 했을 땐 차라리 여기 돌파하고 여기 뚫을라 할 때 파는 거 아니면 뚫을라 했을 때 그냥 더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성 TNC 볼게요. 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준다 하고 업계 내 점유율도 높은데 계속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루에 이걸 보유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12번 이상 고민하신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국내 시장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회사가 좋다 해가지고 무작정 올라가지도 않고요. 회사가 좋다 해가지고 반등이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당을 챙겨준다 해도 배당 수익이 예를 들어서 5%면 5% 이상 빠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10% 주가로 떨어지면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5% 손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피해야 될 종목의 특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배당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오르진 않아도 기업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서 올라갑니다. 장기적 우상향을 해요.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고 있고 배당도 준다라고 한다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밑을 받쳐주는 거는 결국에 배당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배당을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 4월, 그리고 7월, 10월에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고 2월, 5월, 8월, 11월 배당 주는 종목이 있고 3월, 6월, 9월, 12월 있는 종목을 이렇게 세 종목을 사잖아요. 그럼 매달 배당 타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배당 캘린더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매매법을 많이 씁니다. 그럼 당장 여기 뭐 어디에 물리든 말든 간에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와요. 매달마다 배당이 조금씩이라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연간 4번 배당을 때리는 구조도 없고요. 다 대부분 그냥 꾸역꾸역 주기 싫은데 연간 배당 한번 주고 이거 주면서 생색내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효성 TNC 같이 좋은 기업들, 얘는 뭐 솔직히 뭐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못 보겠어요. 회사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고 돈 잘 벌고 돈 많고 한데 최근에 뭐 이제 전망치가 좀 하락하겠다라고 했어도 2021년에 역대급 매출과 이익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올랐다는 점. 지금 이 회사의 뭐 이익성으로 보나 아니면 자산 가치로 보나 바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바닥을 벗어나게 할 만한 무언가가 더 나올 수 있냐가 지금 시장의 눈길인 거고요. 그걸 다 빼고 나서도 얘가 고공행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건 그냥 재앙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실적에다가 다 좋은데 돈도 많고 회사도 착해. 다 좋아. 얘가 하고 있는 분야도 유망해. 근데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목들 수들이 빽빽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배당과 실적 그리고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투자 포인트의 메인으로 삼는다면 그냥 과감하게 미국 주식에 조금 넘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국내에선 이렇지만 미국 가면 진짜 날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미국 주식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얘네들 배당 때리면서 쫙 올라가죠. 배당 캘린더에 포함이 되면서. 그래도 이 회사는 저는 지금은 이제 와서 손절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단이 뭐 여기신지 뭐 여기부터 계속 보유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부터 미끄러져서 왔다면 사실 뭐 지금 손절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선이 계속 받쳐주고 있고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지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이미 여기 물려 있다면 그냥 얘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벌어다가 여기에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지선이 여기 와 있긴 한데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점점 쌓여서 여기 매물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종목 볼 때마다 진짜 좋은 회사고 라텍스 쪽에서도 강자고 시장 점유율 압도적이고 해외에서 잘 나가 국내에서 잘 나가 기술력 좋아 경영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진짜 비극입니다. 비극이란 말밖에 못하겠어요. 차트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사실 2020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1년도 역대급 실적을 미리 선반영해서 이렇게 오른 거였어요. 요 추세를 따라서 쭉 올라갔는데 여기가 사실은 익절하든 손절을 하든 대응을 해야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1차 이탈 나오고 2차 이탈 나오고 3차 이탈부터는 이 지지선들이 더 이상 지지가 아니고 저항이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걸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얘가 돌파해야 되는 가격은 52만 2천 원입니다. 여길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요 선을 따라서. 지금은 요 추세 깨가지고 요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얘가 지금 아직 여기는 지금 이제 좀 지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원래라면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건데 지금 지지를 여기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길 지켜준다면 41만 8천 원대가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라 그러죠. 여기서 공구리를 치고 돌파 나와서 52만 500원에 지지 받아주고 60만 원 돌파해서 다시 눌려주고 요 과정을 이겨내는 이런 상승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코 한 달, 두 달 만에 나올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못해도 6개월 걸립니다. 이 과정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당장 치고 올라가는 거는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팔 가격 아닙니다. 얘가 여기서 팔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40만 원 이탈 나오면 저는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물렸든 아니든 간에 여기 이탈 나오면 사실 아래 어디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회사 좋지만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매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가격이 4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눌림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탈하는 순간 아래 뭐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뉘앙스 자체가 지금까지는 데드캣 바운싱이었습니다. 떨어졌다가 반등 나다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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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요번에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주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52만원, 60만원 여기가 가장 핵심이겠다. 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무거운 종목 잘 안 해가지고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네, 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위치가 여기니까 1차 챌린지, 2차 챌린지, 3차 챌린지 여기만 지켜주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뭐 저항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만 지켜주면 됩니다. 진짜 여기만 안 깨면 사실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회사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 깨면 저도 계속 이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